화분에 심은 식물이 자꾸만 생기를 잃어간다면 물을 듬뿍 주기보다 흙을 고르기보다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고 하지요. 물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화분이 좁아 뿌리가 힘든 건지, 빛이 모자라 잎이 시든 건지 관심을 줘야 그 속이 보이거든요. 애정이 담겨야만 상하지 않습니다. 숨을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럴 거예요. 제대로 봐준다면 시들지 않겠지요? 무엇도 그 누구도. 지금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제대로 봐주고 계신가요?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제대로 바라보기. 목요일 아침의 음악 충전, 세종 FM 원더풀 라디오, 저는 함동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시원하고 청량한 시티팝을 준비해 봤습니다. 보람이유 어쩌다 여름, 김현철 드라이브. 태양이 비추는 파도에 부서지는 햇살들
어디론가 마냥 떠나고 sunset 그리워진 너를 따라서 오지는 노을 사이로 드리워진 우리 함께 하던 곳으로 we'll drive 보고 싶고 그럴 때 Oh, it's alright 하나둘씩 들어오는 색색깔의 불빛 streetlight 이럴 때면 어디론가 마냥 떠나고 sunset 그리워진 너를 따라서 오지는 노을 사이로 드리워진 우리 함께 하던 곳으로 it's alright 하나둘씩 들어오는 색색깔의 불빛 streetlight 이럴 때면 어디론가 마냥 떠나고 sunset 그리워진 너를 따라서 오지는 노을 사이로 드리워진 우리 함께 하던 곳으로 we'll drive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커피 전문점 수는 1834개로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2위를 차지한 일본의 2배가 훌쩍 넘는데요. 1인 평균 연간 커피 소비량도 367잔으로 프랑스의 551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닝커피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기상 후 잠을 깨기 위해 커피를 마시거나 혹은 오후 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쌓인 피로를 푸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피곤할 때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널리 알려진 것처럼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커피를 자주 마실수록 내성이 생겨 각성 효과가 떨어집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피로와 졸음을 유발하는 아데노신 성분을 차단해 각성 효과를 내는데 카페인이 아데노신 대신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해 뇌에 졸음 신호를 보내는 것을 막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커피를 계속해서 마시게 되면 체내 아데노신 수용체가 증가해 오히려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 대사 능력 차이로 인해 커피를 마셔도 졸린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성인 기준 카페인이 체내에서 농도가 반감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시간인데요. 하지만 사람마다 카페인 대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배설 기능이 원활하거나 선천적으로 체내에 아데노신 수용체가 많은 경우 카페인이 체외로 빠르게 빠져나가 그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을 유발해 체내 수분량을 줄어들게 하기도 하는데요. 커피 속 카페인은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을 늘리고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 소변 배출량을 늘립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필수 아미노산이 체내 곳곳에 전달되지 못해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카페인 분해 효소의 효율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15번 염색체에 있습니다. 카페인과 유전자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이 유전자 염기 서열 특정 부분의 변이가 A형인 사람을 빠른 대사자, C형인 사람을 느린 대사자로 나누기도 합니다. C형의 경우 카페인 분해가 느려서 카페인이 일으키는 각성 효과를 길게 받는 편입니다. 낮에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밤에 잠들지 못하는 분들이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커피를 아무리 많이 마셔도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 A형 유전자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A형과 C형의 차이는 카페인 각성 효과 외에도 건강 문제까지 영향을 끼치는데요. 2007년 토론토 대학의 아메드 엘 소엠과 하버드 대학의 메릴린 코넬리스는 치명적이지 않은 심장마비를 겪은 2014명을 대상으로 1일 커피 소비량을 조사하고 유전자를 검사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같은 양의 커피를 마셔도 C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A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보다 커피에 의한 심장마비 위험이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카페인은 하루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전자형을 아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개인별 맞춤 식단 추천 같은 생활 밀착형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하기까지는 더 많은 과학 연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과학과 의학이 쌓아 올린 기준에 따라 커피를 소비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도시, 샴푸의 요정, 브레이브걸스, 운전만 해. 네모나면 아치면 살며시 다가와 눈빛이
맑고 화창한 6월입니다. 집에만 있기에는 날이 좋아서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도심과 가까이 위치한 금강자연휴양림에 다녀왔습니다. 금남면에 위치한 금강자연휴양림에는 황토메타길이 있습니다. 황토메타길은 맨발로 황토 위를 걸을 수 있는 숲길입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황토 촉감을 느끼며 맑은 공기 마시며 걸을 수 있는 금강자연휴양림 황토메타길 산책 어떠실까요? 금강자연휴양림의 황토메타길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행복을 주는 황토메타길. 황토메타길은 맨발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맨발로 황토 위를 걸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맨발 걷기는 혈액순환, 피로회복, 두통 해소 등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치매 예방,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금강자연휴양림은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휴양 공간으로 계룡산 줄기의 하나인 국사봉 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강이 흐르고 있고 금강수목원, 산림박물관, 열대온실, 산책로, 등산로, 야영장, 어린이 놀이터, 전망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토메타길은 금강자연휴양림 매표 후 산책로를 따라가면 나옵니다. 황토메타길에 오기 전에 휴양림 내에 위치한 수목원, 열대온실 등을 관람하고 오셔도 되고 창현정까지 등산로를 따라 올라간 뒤 메타길 쪽으로 내려오면 황토메타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창현정 쪽으로 가는 첫 번째 갈림길에서 산책로 쪽으로 직진한 뒤 황토메타길로 곧장 갔습니다. 안내사항도 읽어보았고 수건도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걸어볼까요? 신발과 양말을 벗어두고 가벼운 차림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속의 숲길은 시원한 바람과 함께 청량감까지 느껴집니다. 황토가 주는 부드러운 느낌이 발가락을 간지럽힙니다. 시원한 바람과 듣기 좋은 새소리가 어우러져서 걷기만 해도 즐거운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부드러운 황토 길을 맨발로 걷고 있으니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혹시라도 황토메타길을 맨발로 걷고 싶지 않다면 맨발길 옆으로는 신발을 신고 걸을 수 있는 길도 깔려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걸을 수 있는 황토메타길은 주말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꼬마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어르신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쉼터가 되는 금강자연휴양림 황토메타길입니다. 황토메타길 곳곳에는 의자 및 정자가 있어서 잠시 쉬었다 갈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도 하고 숲속에서 힐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황토메타길의 나무는 하늘을 가릴 것처럼 길고 곧게 뻗어 있습니다. 긴 나무가 주는 시원한 그늘이 더없이 좋았습니다. 황토메타길을 다 걸었으면 기점과 종점에 있는 수도가에서 발을 닦으시면 됩니다. 차가운 물이 발을 한 번 더 간지럽히며 걷기 운동을 즐겁게 마무리했습니다. 수건을 챙겨와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황토메타길을 뒤로 하고 자연휴양림 내에 야영장이 있다고 해서 들려봤습니다. 금강자연휴양림 야영장은 숲속에 위치해서 더운 날에도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영장은 데크, 잔디블럭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놀이터 및 취사장이 있었습니다. 미리 금강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놀이터 앞 데크에서 텐트를 치고 시원하게 수박을 먹으며 여름을 보내면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숲속에 위치한 야영장에는 벌레가 조금 많기는 했습니다. 야영장 오실 분들은 모기 퇴치제를 뿌리거나 아이들 손목 밴드 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야영장 내에 있습니다. 모래놀이터도 마련되어 있어서 모래놀이 장난감을 가져와서 모래놀이를 해도 즐거울 것 같은데요. 더운 날이었지만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뛰어놀기 바쁩니다. 야영장을 미처 예약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벤치가 곳곳에 있었기에 의자에 앉아 아이들 노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금강자연휴양림에는 숲속의 집, 휴양관, 야영장 등이 있습니다. 매월 추첨을 통해 예약을 할 수 있고 추첨 후에는 선착순 예약이라고 합니다.
더운 여름이 다가옵니다. 더 많이 더워지기 전에 화창한 6월을 푸른 숲에서 만끽하는 건 어떠실까요? 숲속의 황토길에서 맨발 걷기로 힐링하고 금강을 바라보며 산책하며 운동하는 시간을 추천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트와이스, Say Something. 김아름, 이 밤이 지나면. 매일이 별다를 것 없던 기억들이 변해가는 것 같아. Where 우린 어디쯤인 걸까? 가끔은 맘이 기울어 Been waiting for you. 자리 기울면 I'm ready for you. 아무런 예고 없이 다가오 그리 낯설지 않을 뻔. 느린 시간 속 심장은 빨라지고 이 도시의 빛이 꺼질 때쯤 아슬라이가만 눈을 뜨면 내 이름이 들려오는 이 순간에 Say something, say something, say something, say something, say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행복청이 추진해온 정책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정책과 성과가 있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행복도시의 인구가 30만 명을 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도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 등 조성 사업이 약 60% 완료되면서 행복도시로서의 완성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반영되면서 중앙행정 기능이 집중된 행정도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 핵심 기능이 입지한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약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1년간 행복청은 실질적 행정수도 기반 구축, 광역행정수도권 동반 성장 지원, 신산업 혁신 미래도시 선도 모델 제시, 국가대표 도시 건설 경험을 수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며 행복도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전환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썼는데요. 지난해 10월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준공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 간 협업체계 강화 등 입주기관들의 업무 환경이 대폭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행복청은 앞으로의 기관 추가 이전 및 확장 가능성에도 사전 대비하고 국가재난 대응시설 등 도시 내 치안, 방호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전한 행정수도로서의 도시적 기능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죠? 그리고 행복청은 지난 1년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광역공동생활권 형성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실질적 행정수도인 행복도시와 광역권의 동반 성장을 지원해 왔는데요. 지난해 12월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권이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 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광역도로, 광역-BRT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권을 잇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개통 운영 중인 광역도로 10개 노선과 광역-BRT 6개 노선에 더해 공사 설계 중인 8개를 포함해 11개의 광역도로를 추가 건설했는데요. 지난해 10월 개발계획을 수립해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세종 공주 BRT를 포함한 3개의 노선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사통 발달의 교통망을 갖춘 행복도시가 머지 않았습니다. 행복청은 지난 1년간 공동 캠퍼스 조성 및 기업 유치, 세계 수준의 선도 도시 모델 제시 등 신산업 혁신 미래도시를 건설 중에 있는데요. 신기술, 신산업 기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지편동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 맞춤형으로 전문 인력을 육성할 공동 캠퍼스와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세종 테크밸리, 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했습니다. 2024년 공동 캠퍼스의 차질 없는 개교와 공주대, 충남대, 고려대 등의 분양형 캠퍼스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더불어 행복도시에 많은 분들이 완공을 기다리고 있는 시설이 있죠. 바로 국립박물관 단지입니다. 지난 1년간 국립박물관 단지 건립에 노력을 박차고 있는 행복청. 국립박물관 단지 5개 박물관 중 첫 번째 어린이 박물관은 지난 3월 건립 공사를 완료하였는데요. 곧 행복도시 어린이들을 만날 수 있겠지요. 그리고 4월 국립박물관 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해 하반기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행복청은 착공 준비 중인 도시건축 박물관을 비롯해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국가기록박물관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 개관해 국립박물관 단지를 조성해 국가적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얼른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청은 또한 인도네시아, 이집트, 몽골 등 수도 이전 및 신도시 건설을 추진 중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대표 도시 건설 경험을 수출했는데요. 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관련 정부 간 협력을 연장하고 10월에는 5억 불 규모의 공무원 주택 시범단지 건설 사업에 대한 협상도 개시했습니다. 특히 12월에는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협력팀 코리아 체계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들의 실질적인 사업 수주 등의 성과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새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지난 1년간 행복청이 추진해온 정책 사업의 성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국가적 위상에 맞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행복도시에 우리 모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볼까요? 행복청 파이팅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 넌 언제나. 넌 언제나 하루하루 늘어갈 뿐이야. 널 향한 그리움은 아픔은 늘 새롭지만 너는 너의 길 가네. 원한다면 기다릴 수 있어. 난 그대로인 거야. 떠난 건 너 혼자였으니 그대로 돌아오면 돼. 내 잘못을 탓하는 것이라면 돌아온 후에도 늦지 않아. 아직 시간이 있는데. 네가 떠난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을 거야. 더 이상 거짓스러운 나를 위로하고 싶진 않아. 처음으로 사랑을 알았어. 다시 널 찾을 거야. 이제야 너를 위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넌 언제나 원한다면 기다릴 수 있어. 난 그대로인 거야. 떠난 건 너 혼자였으니 그대로 돌아오면 돼. 내 잘못을 탓하는 것이라면 돌아온 후에도 늦지 않아. 아직 시간이 있는데. 네가 떠난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을 거야. 더 이상 거짓스러운 나를 위로하고 싶진 않아. 처음으로 사랑을 알았어. 다시 널 찾을 거야. 이제야 너를 위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네가 떠난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을 거야. 더 이상 거짓스러운 나를 위로하고 싶진 않아. 처음으로 사랑을 알았어. 다시 널 찾을 거야. 이제야 너를 위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넌 언제나
늘 바다 너머의 세상을 꿈꾸던 모험심 가득한 인어공주 에리얼이 조난당한 에릭 왕자를 구해주며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따라 금지된 인간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험을 그린 뮤지컬 영화 인어공주가 개봉했습니다. 지난 1991년 개봉한 동명의 뮤지컬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실사 뮤지컬 영화이죠. 영화 시카고, 캐리비안의 해적, 낯선 조류, 숲속으로 메리 포핀스 리턴즈를 연출한 롬 마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에리얼 역의 할리 베일리를 비롯해 멜리사 메카시, 조나 하우어킹, 하비에르 바르뎀 등이 출연했는데요. 인어공주는 제작 단계부터 수많은 잡음에 휘말린 영화입니다. 주연 에리얼을 갈색 머리에 까만 피부를 가진 할리 베일리가 맡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인데요. 에리얼은 백설공주, 신데렐라, 오로라, 벨, 라푼젤 등 고전 디즈니 프린세스들 중에서도 늘 인기 순위의 최상위권에 있는 캐릭터입니다. 상업적으로도 성공했고 침체기를 겪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르네상스를 화려하게 열어준 작품이 바로 인어공주였지요. 많은 이들이 안데르센 원작 동화 인어공주를 빨간 머리와 흰 피부로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할리의 캐스팅이 원작 훼손 논란에 휩싸이는 원인이 됐습니다. 인어공주 팬들 사이에선 내 에리얼이 아니야 라는 해시태그 운동도 벌어졌는데요. PC주의에 지나치게 매몰된 디즈니의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디즈니의 다양성 추구 원칙은 확고했고 롬 마샬 감독은 유색인종 여성을 캐스팅하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논쟁에 편협한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졌을 땐 그들이 다른 세계에서 온 줄 알았다며 흑인 인어공주를 비난하는 이들에게 쓴소리를 가하기도 했지요. 우려를 씻어내려는 기대의 목소리도 힘을 보탰습니다. 디즈니에서 실사화된 최초의 흑인 공주라는 점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요. 폭발적 가창력의 소유자로 일찍이 이름을 알렸던 신예 할리의 캐스팅도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무엇보다 파트 오브 유어 월드 등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대표 OST의 리메이크 버전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세간의 우려를 딛고 공개된 인어공주는 에리얼의 피부색이 아닌 목소리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장장 몇 년간의 피부색 논란이 무색해질 만큼 말이지요. 파트 오브 유어 월드를 시작으로 언더 더 시 등 우리에게 친숙한 넘버들이 러닝타임 135분 동안 할리의 청아한 목소리로 재탄생됩니다. 자신을 캐스팅한 롬 마샬 감독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듯 할리는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릅니다. 울슐라에게 목소리를 빼앗긴 극 중반 시점부터는 오로지 눈빛만으로 사랑에 빠진 수줍은 소녀의 모습을 솔직하게 표현해냅니다. 그럼에도 원작에 익숙한 관객이라면 간과할 수 없는 낯선 모습의 에리얼. 그러나 이러한 이질감을 덜어내려는 디즈니의 영리함도 돋보였습니다. 흑인 에리얼 혼자에게만 디즈니가 추구하는 가치를 짊어지게 하지 않았지요. 에리얼의 언니들이 흑인, 백인, 동양인 등 다양한 인종이라는 설정과 아틀란티카 왕국의 지도자가 흑인 여성이라는 점 등은 관객들로 하여금 할리의 에리얼을 평범한 주인공으로서 친숙하게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실사화 등의 리메이크 작품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원작과의 비교라는 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결말의 차이인데요. 거대 괴수로 변한 울슐라를 무찌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에릭이 아닌 에리얼이 맡습니다. 원작과는 다른 주인공 에리얼의 주체적인 모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도 평화로운 물속 풍경과 후반부 바다 액션씬 등을 훌륭하게 구현한 CG, 울슐라 역을 맡은 멜리사 메카시의 카리스마 넘치는 열연이 인어공주의 재미를 견인합니다. 다만 원작에서의 슬랩스틱 장면 등 코믹 요소들이 절제되어 중반부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 갈등과 큰 줄기의 사건이 다소 급하게 해소된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데요. 인어공주는 지난 24일 극장에서 개봉했습니다. 한국어 더빙은 그룹 뉴진스의 다니엘, 배우 정상훈, 정영주가 맡았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칠 때 가장 반짝이고 빛나는 곳이 어딘 줄 아시나요? 바로 눈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창이라고도 불리는 눈동자. 활기 넘치고 생기 가득한 나무의 초록을 닮은 싱그러운 그 기운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내어줄 때, 지금 푹 빠져있는 일에 열정을 불사를 때 뿜어져 나와서요. 눈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하지요. 내 안에 무엇이 있고 없는지.
지금까지 세종 FM 원더풀 라디오 저는 함동이었습니다. 스텔라장 아름다워 들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